네, 최쌤의 투자 스텝 업. 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최성환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제 또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또 오는 느낌. 저녁 아침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곧 추석인데 추석 연휴 가족분들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무엇보다도 이제 좀 추석 연휴 6일이나 되잖아요. 쉬시면서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좀 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꾸는 능력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책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조금 편하게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뜻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피카소하고 반 고흐가 있습니다. 자, 피카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그의 성공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가속화됐습니다. 또 천만장자가 되었고 억만장자가 되었고 화가로서 명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반 고흐 역시 지금은 전 세계의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그럼에도 반 고흐는 평생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0대에는 빈민이었고 30대에도 빈민이었고 죽을 때도 빈민이었습니다. 화가로서 명성 역시 우울하기 짝이 없었고 그의 그림은 마치 무슨 저주라도 걸린 것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전혀 끌지 못했고 철저히 무명으로 살았습니다. 이후에 그가 사후에 상당히 시장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명의 차이는, 자, 피카소를 보면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나는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화가가 될 것이다. 나는 갑부로 살다가 갑부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반 고흐는 반면에 나는 이렇게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돈과는 인연이 없어. 불행은 나는 절대로 떠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카소는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렸던 그림은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쥔 자신의 모습이었고 세계적인 화가가 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를 마음속으로 그렸다는 거고요. 반 고흐는 반면에 마음속으로 세상에서 쓸쓸하게 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가난과 고통받으며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자, 왜 갑자기 제가 투자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주식시장에서 피카소, 우리가 지금 현재 갑부로 살다가 갑부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주식시장에서 내가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마음속으로 투자자분들이 세상에 그릴 수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반면에 내가 반 고흐라는 그 세계적인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애는 되게 좀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바로 그런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꿈꾸는 능력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내가 1억이, 10억이, 100억이 꿈이 있다면 그걸 꿈을 꾸는 확신에 찬 능력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와 또 비슷한 얘기를 드리면 호텔왕 콜레드 힐튼 호텔을 잘 아시죠? 콜레드 힐튼은 전 세계에 250개가 넘는 힐튼 호텔을 세운 사람입니다. 오늘날까지도 호텔 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는 망나니 같은 행동으로 악명 높은, 잘 아시죠? 그 페리스 힐튼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호텔 보이, 벨보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런 그가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의 주인이 된 겁니다. 이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호텔 벨보이에서 사장이 됐다는 건 잘 보실까요? 흔히 사람들은 재능과 노력이 성공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공을 불러들이는 것은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이다. 아까 제가 피카소와 반 고흐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이다. 내가 호텔 벨보이 생활을 할 때 내 주위에는 똑같은 처지의 벨보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호텔을 경영하는 재능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역시 많았겠죠. 하지만 온 힘을 다해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렸던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다. 그래서 성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국에 꿈꾸는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뭐 주식 우리 스텝업에서 4번째 시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올해 주식시장을 보면서 정말 많은 그런 그 시장에서 느꼈던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좀 이런 글로 좀 표현을 드렸는데, 차트를 또 보면서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서 제가 또 계속 이어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게 연봉이거든요. 연초만 해도 지금 시가가 10만 원대였는데요. 지금 150만 원까지 갔으니까 뭐 1500%가 올랐다가 빠졌던 거죠. 올 한 해만 흐름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10만 원을 넘지 못했던 이런 그림이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요 앞에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몇 년 동안은. 그러다 올 한 해 이렇게 올랐는데요. 이 이유는 어떤 걸까요? 자, 두 번째, 올해 삼성이 투자하면서 지분을 투자하면서 역시 올해 3만 원대 시작했던 회사가 24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올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리고 그 앞에는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었습니다. 역시 로봇 대장주였죠. 올해 큰 획을 그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뭐 눈에 안 띄었었는데 올해 시가 올해 29,800원이었습니다. 3만 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 최고가 279,000원입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거죠. 자, 이 세 개 회사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세 가지 모두 올해 2차 전지 그리고 AI 로봇의 대장주였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올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시야를 뭐 약간은 뭐 올해 1년 아니면 올해 몇 개월, 올해 몇 주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긴 시각으로 본 거겠죠. 그러니까 뭐 5년, 10년 이렇게 긴 시각으로 보면서 이 회사에 대한 장기 성장을 그림을 보고 투자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올해 또 유동성이 이쪽으로 많이 수급이 쏠림 현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AI,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지나면서 또 그리고 내년 또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뭐 힌트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주가는 상당히 뭐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2012년부터 움직임이 시작되는데요. 보면 요때 2013년이 되면 6만 원대에서 13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요 다음 해를 보면 다시 또 13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보면 25만 원에서 49만 원, 50만 원대까지 갔다가 좀 쉬다가 또 요때는 2018년이면 38만 원에서 68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가만히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불과 만 원에서 시작해서 1년, 2년, 3년, 4년, 6년, 8년째 거의 70만 원 가까이 갔다라는 거죠. 만 원에 시작해서 70만 원. 결국엔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역시 요맘때입니다. 제가 역시 또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이런 유산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산균이라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표현을 드릴게요. 유산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요때였는데요. 사실 크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장에 유산균이라고 하면 요구르트를 많이 생각하시고요. 그런 시장이 뭐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되겠어?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보시면 똑같습니다. 2012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5,000원에 시작해서 17,000원. 그 다음에는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19,000원에 시작해서 62,000원. 그리고 7만원까지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불과 만원, 역시 얘도 주가를 보면 1,000원대 주가였죠. 이게 7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그림은 뭘까요? 단기적으로 요 1년 사이 1년을 놓고 볼 게 아니라 역시 투자가 될 때는 5년, 10년을 놓고 본다면 상당히 그 긴 시각, 호흡으로 좀 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그 이유로 보게 되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커졌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을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긴 호흡으로 본다면 분명히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맞겠죠.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이라는 흐름이 올해 1년이라는 걸 본다면 그게 단기가 5년 안에 본다면 단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역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주식시장에서 내가 이제 성공을 한다는 건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주식시장은 내가 어떤 꿈을 이루는 앞서 그 생생한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여행을 다니고, 운동도 하고, 내 몸매도 가꾸고, 여러 가지 건강에, 그런 레저도 즐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앞서 강의들을 계속 해왔지만, 이번 4강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실제 기업들의 어떤 앞서 보였던 것들 차트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업들을 분석하고 매입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4강 첫 번째를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